금속의 통로를 수십 개 통과를 하게 되면 바람이 통과하면서 차가워지는데요. 바람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단위의 바람은 표면적이 그렇게까지 넓지를 않아서 바깥에는 어느 정도 온도를 뺏기더라도 안에가 이렇게 온도가 그대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게 바람을 쪼개가지고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의 통로를 진행하게, 금속 통로를 진행하게 하면 차가워지는 원리인데요. 이것은 금속 통로가 아주 길을수록 좋아요. 좋고 두꺼울수록 좋고 이게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가격을 적절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통과하면 더 좋고요.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은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더 잃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워지는 원리인데요. 여기다가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가끔 더 차가운 냉매 물질을 결합시켜서 그걸 통과합니다.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 차가운 어떤 공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데 양식장 같은 데서도요. 그 방식으로 금속이면 전체가 금속이면 더 좋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거기다 냉기를 좀 더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만들 때처럼 냉기를 좀 더 씌워주면 좀 더 차가워지겠죠. 또는 이런 것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집안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아주 방 전체를 갖다가 건축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벽판으로 만들거나 바닥 판넬로 만들어서 차가운 물을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차갑게 하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통과를 하기 위해서 관을 통해서 관이 여러 개 100개면 좋겠죠. 200개도 좋고 그러면 수십 개의 통로를 가진 관이 100개, 200개면 그에 따라서 이게 도는 과정에서 엄청 차가워지겠죠. 오랫동안 돌 때. 거기다 하시면 냉각수까지 같이 포함하면 좋겠죠. 네네. 여기다 또 하나는 금속 통로인데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좋아요.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 통로를 가열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연료는 상관이 없어요. 전기가 됐든 가열해주면 뜨거운 공기로 변화해서 공급하는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온수기나 이렇게 안에 스텐 방식으로 하면은 근데 스텐 물림 쇠 냄새도 안 나고 대용량의 물도 끓이거나 증기 발전할 때 원자력 석유, 석탄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이런 통로를 가열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 탱크를 갖다 데우는 방식보다 이거는 보일러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사방대 쓰일 수 있어요. 양식장에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대용량의 이렇게 보일러 탱크 방식으로 이렇게 끓인 다음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증기 발전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기 발전할 때 석유, 석탄 이런 이렇게 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할 때 작은 통 단위로 해가지고 작은 단위로 보일러 탱크에 100개,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 큰 탱크로 모여서 증기 발전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두산 같은 데서도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라늄 바식으로 들어가니까 막대식으로 들어가니까 열을 제어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라늄, 토르늄이든 플루토늄이든 가루나 액상, 증기 구조로 이게 끓이게 되면 훨씬 낫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유나 이런 이렇게 석탄 이런 데다가 추가로 이렇게 포함, 그거 이제 주대가 약간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보일러 탱크를 끓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탄 발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이렇게 여러 개 작은 단위에서 보일러 탱크에서 끓이면은 큰 사고가 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큰 엄청난 대용량의 어떤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금방 모듈식으로 100개, 1000개, 10,000개든 보일러 탱크 만들어서 한 군데 보일러 탱크로 들어가서 증기 발전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할 때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인 방식은 냉풍기나 에어컨에서도 사용하고 냉장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판으로도 바닥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자동차 자동차 같은 데서도 그거를 이렇게 길게 배치를 해서 금속 통로를 배치하고 차갑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에어컨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금속 통로를 길게 바람을 빨아들인다. 금속 통로를 1m, 2m짜리, 10m짜리도 있고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길게 배치하거나 해가지고
되고 붙이는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다음에 차갑게 한다. 어떻게 한다. 또는 내부의 공기를 거기서 끌어들였다가 전기 방식이나 가스를 사용하기가 좀 힘들죠. 가스도 해도 되는데 데웠다. 그럼 차 안의 공기를 뜨겁게 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어디서나 다 가능. 배에서도 가능하겠죠. 네, 배에서도 가능하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그리고 내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여기다 부주포망 하나를 갖다 넣었다 뺐다 하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랬다 있죠. 도심에게 수만 개 설치해가지고 수십만 개 공기를 정화시키고 매연을 해결할 수 있다. 바람 빨아들인다. 이런 선풍기 팬과 같은 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만원 단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트 홈쇼핑에서 어떤 데가 이걸 하시더라. 고기 냄새를 빨아들이고 제 기술마다 지금 홈쇼핑에 나오고 지금 요새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버젓이 광고를 계속 오랫동안 내셨고요. 최근에도 증거 동영상 올렸죠. 이게 국정원이라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서울시 인천시 도로 재개니 교지 기술이 YTN에 쏟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플라시 창문 하신 거 아니시죠? 유리창에 또 유리창 덧대시고 비상벨 시스템을 제거를 하시던데 유리창이 안쪽에 있고 겉에가 플라스창, 유리창이 그 다음에 안에가 아크릴창이고 겉에가 플라스창, 안에가 투명 매트고 단열이 되죠. 그 다음에 겉에가 플라스창.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가 투명 매트거나 투명 필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 투명필, 유리창 투명필, 유리창 투명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단열을 하는 그런 창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프라시 창문도 동일해요. 프라시자 방탄필, 프라시자 방탄필, 방탄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그래서 프라시장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투명 필름이 안에 들어가고 또 투명 매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두꺼우면 투명 매트는 한 번 들어가고 투명 필름이 두 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창호 같은데, 그 다음에 현관문 같은 철제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안에다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처마에다가 이렇게 비가 안 들어오게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해서 비가 들어와 자꾸 물이 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색을 새로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바깥에 물이 이렇게 창호 이렇게 창문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물이 그 바깥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창호 설치할 때 이렇게 해서 비가 맞으면 그저 옆으로 흘러나도 사선으로 배치하면 좋겠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방문이나 창, 그 다음에 뭐 어떤 현관문, 뭐 모든 문 종류 또는 이런 그 창호 이렇게 이런 유리창에 단열재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되게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해서 수백 겹 들어가고 이것은 모터나 발전기에도 다 들어가고 전자석 스피커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연구자석도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간다. 그래서 회전하면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인데요. 송전선은 전기선이 구리선이 대중소 피해복 없이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이렇게 교류, 에디슨은 직류로 보내는데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랬죠. 몇 개를 배치하든지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것은 전 세계 전기선의 구조이거나 그다음에 통신선 이게 구조이거나 또는 그것을 광섬유선의 구조로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 모든 방산 기술에 강하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 방식이 모터의 직전회선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모터의 직전회선에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구리선의 물기를 갖다 두껍게 하면은 전기가 이게 축적이 되는구나. 이게 금속 배터리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콘센트 부품인데 이것이 좀 그렇죠. 이게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서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 주거나 이게
퍼지니까 압이 약해지죠. 흐르는 것이 표면에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두텁게 구지줄이라도 구워주거나 바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밴딩식으로 들어가거나 굵은 부분을 만들어주면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이것이 카펫이다. 전기가 다른 이 얇은 쪽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이 이론이에요. 전기선의 구리선도 두꺼운 놈이 있고 얇은 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두꺼운 놈에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속 카패시터 개념을, 금속 컨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트랜지스터 개념을 쓰시면 저게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주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를 냉기가 흘러요. 삼성전자의 존스홈케이스 연기에서 이걸 재계수를 사용하시던데 반대편으로 하면 전기가 반대편 쪽으로 흘러. 이게 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구리를 두텁게 만들어서 이거를 보강하시면 재계술이 되겠어요. 구리를 두텁게 만들면 그때 어떤 배터리가 된다는 제 기술을 쓰시면, 이론과 기술을 쓰시면 재계술이 되겠습니다. 뭐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든지 이렇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게 MNC식 기술에도 들어가요. 이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뭐 자동차 회전축이 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회전축만 돌리면 돼요. 전기로 돌리든 돌리면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인데요. 풍력, 태양력도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자동차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풍력을 돌려주면 안에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바닷가 같은 데는 한 5m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5m짜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도 설치했어요. 지금 바닷가 같은 데는 이게 돌려가지고 생산하면 바닷가 뭐 수십 미터짜리 큰 거 만들기보다 이거를 숫자를 많이 띄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바닷가 5m, 10m 돌려 이거를 돌리면 이게 더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물에 또 바닷물에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기 생산하고 좀 전에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놨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더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갑니다.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소 이렇게 연구 자석을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도 양아치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 가로에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2차 전지에 양극재 서로 금속의 전도도가 틀려서 여기서 전기가 정체됨으로써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세요. 또 전해질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여기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정내질이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에 그 다음에 음극재 하나로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를 가지고 입자 가루에서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여기도 탄소봉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흑연이죠. 그 음극재가 흑연으로 만들잖아요. 이게도 수십 개 넣어가지고 또는 이렇게 좀 많은 숫자를 넣어서 이게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구조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 여기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고 입자 가루에서 대중수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연구 자석을 하나 더 배치할 수도 있어요. 연구 자석과 코일을 좀 감아가지고 몇 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음극재 하나로만 이렇게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할 때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어떤 데도 보면 납축 전지도 그렇고 다 전지는 양극, 음극인데 꼭지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여러 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 모듈로 여러 개의 배터리가 연결해서 몇 개의 꼭지에 이런 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꼭지가 있어서 어느 부식으로 해서 한 개의 꼭지만, 두 개의 꼭지만, 세 개의 꼭지만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음극재만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연구 자석을 이렇게 연구 자석을 제가 이런 구리바에다가 모터 정류자를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서 전기 전도타가 틀려서 이거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과열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가자 그렇게 했고요. 그럼 연구 자석을 두꺼운 부분, 모터 같은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한 면은 두껍고 한 면은 얇게 만들면 방향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쪽 방향은 힘이 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의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그럼 정류자는 사실 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석의 뒤에 있다, 이렇게 있다, 두 개 있다 그러면 위에다 하나 더 배치하면 이쪽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힘이. 그러면 그쪽으로 회전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구리바에다 이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금속 덩어리를 몇 개 더 배치하면 거기에 펠티어 소자에도 원하는 쪽에 금속 덩어리를 해서 좀 더 두껍게, 금속이 얇은 쪽에 두꺼운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른다 했죠. 원하는 쪽에 전자이동, 전기이동 시키게 하면 그 또 금속 덩어리를 좀 놔두면 그쪽으로 가거나 연구 자석과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주면 그쪽으로 열이 전기가 쉽게 가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삼성에서 쓰지 마세요. PM 반도체에 에서도 서로 금속의 전기 전도가 틀려서 발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만 펠티어 소자에서는 열을 이쪽으로 한꺼번에 확 뺏기 위해서 오히려 PM 반도체를 약간 고장이 안 날 정도로만 좀 약간 금속을 좀 더 차이가 전기 전도도가 틀린 금속을 배치해서 현재보다 틀리게 하거나 좀 더 금속을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확 열을 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털 문지르면 이렇게 정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표면적이 얇으면 그 정도밖에 전자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표면적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면 현재 PM 반도체라든지 다른 데서도 여기서 넓게 만들어 방막 트랜지스터도 할 수 있어요. 전자이동을 쉽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원래 이제 이만큼 움직이던 거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면 이 전자이동이 쉽다라는 거죠. 넓은 데서 통로가 좁게 만든 것을 통로를 넓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형태를 변경시킨 펠티어 소자, PM 반도체나 형태를 변경시키는 방막 트랜지스터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방막 트랜지스터에다가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빛을 갖다가 빛을 밝기를 조절하거나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에서 하시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40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다 넣고요. 크리스만 전구 추려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면 뭐 몇백 개도 되겠죠. 몇천 개도 되고 디스플레이 장치도 되니까 몇만 개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넣어주고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페인트를 조색을 어느 색깔이 강하느냐에 따라 저도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색깔이 틀리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린 것이 일단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빛도 이렇게 어느 쪽 빛이 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는데요. 현재 그럼 이것이 단순한 이렇게 어떤 삼색이잖아요. 삼색. 현재 있는 그거보다도 RGB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가로등 같은 데 설치하거나 집안에 조명으로 설치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서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향후 이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에서도 쓰지 마세요. 네네네. 모든 사진에서도 틀리고 색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모터나 발전기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고자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모터 발전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속을 구리다 그러면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파워 있게 돌리는데 이것은 전기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통신선, 광섬유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전자석에도 배치하거나 뭐 이렇게 스피커도 배치하고 이렇게 모터나 발전기에도 배치하면 훨씬 더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망상 기술이 이거 다 쓸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뭐 반도체 같은 데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카패시터가 되고요. 이것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므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4개, 8개로 만들어서 경유의 수를 더 늘리거나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삼성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부탁 좀 합시다. 네네. 그러지 마세요. 네. 대기업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기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갖고 축적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왜냐하면 여긴 얇고 여긴 두껍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와서 축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기선 피복처럼 넣어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4조각, 8조각으로 만들어서 병에서 늘리거나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에서 프로세서에 대해서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로 들어가거나 뭐 진법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숫자 방식 무엇이고 문자 방식 무엇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쓰시지 마세요. 원래는 삼성에서 펠티어 소재에서 참 저 기술을 쓰시던데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펠티어 소재, 냉각 소재로 사용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태양 저지판으로도 들어가고 화목난로나 이런 히터기 같은데 자갈 구조로 해서 열을 축적하거나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런 데도 냉기를 축적하는 냉장고, 에어컨 판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금속 판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쓰시지 마십시오. 이거 부탁 좀 합시다. 네, 존스 호킨스 연구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이제 대기업들에게서 지금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그 관련된 증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수십 군데가 광고하고 아이테네즈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만약에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들었다. 주한미 대사관도 제 페이스북에 계속 광고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내시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방송의 특성상은 일단 구리판에다가 대중소는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죠. 네. 여기다가 해서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구나. 알루미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전기가 이렇게 서로 틀린 어떤 크기로 인해서 전기가 모든 만분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해서 왔다 갔다 흐르는 전기선이 된다고 제가 말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할 수 있다.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갖고 MACC 기술에 들어가거나 이걸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저런 구조를 갖춰서 이게 전기가 이게 축적이 됩니다. 전기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이렇게 전기 회로를 이루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두어진다는 거죠. 발열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래서 피복을 받죠. 이 방식은 여기다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 연결해 놓고 전기를 딱 걸어줘요. 전리층이 이제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데 금속판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 태양 그 어떤 지구 별에만 가득한가? 별의 공통점은 전리층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기가 빛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동질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를 걸어주면 KIERS도 YTN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도 제 거 쓰시더라고요. 쓰시지 마세요. 네네. 거기서는 정확히 기술 설명 안 했어요. 전기 걸어준다는 이런 말을. 이걸 바닷물 이런 데를 갖다가 구리를 이렇게 물에다가 이런 금속판을 놔도 되지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눕시다. 그럼 이제 이런 금속판을 놔도 돼요. 여기서 전기가 그 안에서 가두어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 물에다가 금속판 넣으면 수소산기 전기를 그렇게 넣어 축적하면 수소산기에 산소가 많이 그 배출이 돼가지고 배터리를 못 쓴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제 방식대로 그냥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거나 이렇게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만든 애를 넣어주면 거기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수소산소 좀 발생하는 것을 빼버리면 된다. 납축전지나 다른 열전전지나 수소산소 발생할 때 빼버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납축전지 뭐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판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구리 회로를 반도체 회로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리 바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를 두께를 좀 틀리게 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여기서 넣고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딱 걸어줘요. 그럼 이제 이것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수소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좀 크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를 펠티어 소저 같은 데나 자동차 연극제의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일어난다 그랬죠.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바닷물 속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이렇게 화재가 안 일어나죠. 서로 다른 전기 전도도가 틀린, 이렇게 급격하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면 서로 이렇게 이것이 강하게 스파크 발열, 이렇게 고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만 한다면 히터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방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해서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돼 갖고 강한 발열을 일으키는, 화재만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이걸 난방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바닷물에 하면 이게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강하게 수소산소를 추출하거나 이렇게 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걸어주면 좋겠죠. 걸어주는 방식이 중요한 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상중하로 돌려주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된다 그랬죠. 쓰시면 되겠죠.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 넣는 기술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중하로 물의 깊이를 틀리게 넣으면 보다 많은 우수한 품질의 석유가 나온다. 그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수소산소 할 때 석유 거기다 산소를 넣어주거나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그런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어요. 석유 정제법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적용해서 빛을 집중하면 훨씬 더 이렇게 반사하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은 좋다 그랬죠. 중국에도 어디든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태양열 이것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밑을 갖다 피양짓을 증폭하면 이걸로 이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가열해서 태양열 조리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걸 해가지고 난방 전기 발전을 해서 물을 끓여버린다는 거죠. 밑에 이제 분산적으로 할 때는 오목한 홈을 파주면 그래서 밑을 다 태워버리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이걸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반도체에 사용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광을 중복하기 위해서 볼록한 거를 수없이 배치해가지고 한 군데다 큰 볼록 렌즈에다 집중시켜 준다고 제가 옛날에 말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케이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그것도 YTN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저도. 또는 오목한 거울을 이용해서 아니면 황성급 반사판처럼 이렇게 벽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가지고 홈을 많이 파서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또는 제가 조명판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해서 증폭한다 그랬죠. 네네. 그거는 태양열 화목난로 안에도 들어가고 이런 히터기도 안에도 들어가고 냉장고, 에어컨 이런 냉풍기 같은 데서도 이게 냉기를 증폭하거나 선풍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벽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건축용 어떤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바닥판이나 벽판으로 해서 냉기나 온기를 증폭하거나 장판 아시죠? 모노렘 장판
여기도 볼록볼록하게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오목한 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하시면 되죠. 야영 발포 매트나 이런 데도 되고, 침대의 모습이거나 소파의 모습이거나 라텍스,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소파나 침대, 의자의 모습, 자동차 의자나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또 오토바이 헬멧 이런데 안전모, 군용 헬멧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장갑차도 들어갑니다. 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서 여러 겹 안에를. 장갑차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갖고 빛을 증폭해서 여기다가 통과를 시켜서 빛을 증폭하는 거죠.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하시던데 어떤 분이 하시지 마세요. 반도체 기술에 들어가는데 레이저 광을 증폭하는 기술,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가공 장비, 반도체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광을 증폭할 때 오목 렌즈를 오목오목하게 홈을 파갖고 증폭하거나 볼록 렌즈를 작은 구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큰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안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증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거죠. 여기도 다이아몬드 커팅. 카메라 렌즈나 이렇게 망원경, 현미경 애들 같은 데도 이렇게 겉에 테두리 다이아몬드 커팅, 이렇게 여러 각도에 들어온 빛을 증폭하고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어디선가 그것도 아이템이 어이가 없는데요. 모든 세계 최초로 한 것이 다 내 기술이 다 나와. 되게 웃긴다는 생각. 다른 사람 전 세계에서 만약에 들었으면 어쩌시려고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전 세계 다 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 되게 웃긴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만들고 있을 텐데. 이런 카메라 같은데 CCTV 사람 들어올 때 이렇게 안 보여요, 밤에 잘. 그래서 이거를 딱 사람들은 탁 이렇게 110에나 220 배터리 방식이고 해가지고 비춰갖고 찍는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일반 카메라하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두 개를 탑재해서 휴전선이나 부대시킬 때 좋겠죠. 이것을 두 개로 같이 본다. 또는 이런 전파로 경보를 주는 이런 것을 가로 세로도 잡혀 숫자 방식으로 어디 지점에 두고 사람을 발견하거나 금속 무기 탐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무기 탐지도 필요하죠. 전차가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도 왜곡하고 있거나 차량에 무기 탐지 필요해서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하는 두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경보, 군에는 좀 출력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경보를 해서 이렇게 카메라로만 하지 않고 경보를 하시면 되겠죠. 사람을 이렇게 박쥐처럼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경보를 달 수 있다. 박쥐가 초음파 쏘는 것처럼 다양한 파형을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화면을 표시해 추가로 사람 체열만이 아니라 다른 화면도 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CCTV에는 이게 경보 기능이 없는데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CCTV에다가 이런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딱딱 해가지고 밝게 찍는 이 기술을 쓴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거를 일반 카메라, 망원 카메라나 현미경, 망원경 할 것 없이 밤에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비치면은 상대방의 차량에 부딪혀서 그 빛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딪혀 돌아오는. 그럼 낮에도 이것을 비춰줄 수 없을까? 그래서 광을 보강해서 그쪽 지점에 보내가지고 추가로 반사되는 빛을 쪽으로 보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참 어이없게도 현미경 기술에서 자기네들 레이저 광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얻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그랬더니 제 기술이신데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YTN에 소개한 게 중소기업마다 자기 정보 처리인 연구회에서 되게 그 광고를 많이 제 기술이 무단으로 카이스트에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LG도 나오고 LG도 뭐 이렇게 납축전지했다가 정말 이게 스마트폰 어떤 충전율처럼 충전율을 나타내서 전기를 스스로 끊어서 과충전되지 않는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또는 현재 납축전지를 2개나 3개로 이렇게 분할하자. 또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5개나 10개로 분할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한 개에서 10개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죠. 온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의 전기선에서 몇 개의 전기 배터리에서 전기 창고죠. 갖다 쓰는 전기 틀리게 갖다 쓰는 강중약으로 갖다 쓰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파워뱅크 같은 데는 이런 거 5개, 10개짜리 만들어서 한 개에서 갖다 해서 2개에서 갖다 해서 12.5V부터 30V, 60V, 110V, 220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YTN의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하시더니 이거 전 세계 엄청 비싼 기술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자 회로기판과 CPU, 반도체 구조에서 몇 개의 배터리세 그것이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 종류가 뭐가 됐든 1차 전지도 돼. 2차 전지도 몇 개, 1차 전지도 5개에서 1개에서 갖다 할 수, 2개에서 3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차 전지도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서 큰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형태의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2차 전지도 이렇게 100개다, 200개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 어느 구조를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 이건 미래 기술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이렇게 왼쪽에 어떤 운동 자세나 어떤 무게를 들 때 여기는 무겁잖아요. 좀 가볍고 그럼 무게를 측정해서 그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다음에는 이거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그래서 힘을 오른쪽에 좀 더 40 주고 여기 20 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 무게는 가벼운데 여기는 훨씬 가벼운데 더 많은 힘을 주는 게 바보 아닌가요? 네.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구별해가지고 물건을 측정을 해서 다음에는 기업에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속도를 순간적으로 빨리 해야 돼. 그럼 로봇의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전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도 다른 데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거. 어떤 동작이나 무게를 들 때 속도를 대응해서 전기량을 이렇게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설치를 해가지고 뭐 전기량을 작게 주기도 하고 크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의 이런 배터리 안에서도 모듈이 있다 그러면 10개다 그러면 그것도 온오프식으로 한 개에서 갖다 설치 2개에서 3개까지 갖다 10개 갖다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어떤 전자 회로기판의 기술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지금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 제 국가 얘기 아니 제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파워뱅크 회사에서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들었거나 또는 가상적으로 전 세계에 들었다는 웃기는 일입니다. 네, 그 쓰시지 마세요. 나중에 물건 많이 무시면 어떡하나 그래요. 네. 외국에 기술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전 세계에 강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억지를 부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또는 전기선을 하나다,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각각 전기가 흐른다 했을 때 온오프를 가졌다 그러면 한 선 연결할지 2개를지 3개를지 5개 연결할지 전기량을 강하게 약하게 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12.5V, 30V, 60V, 110V, 220, 380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요점은 전기량을 배터리 방식이든 전기선 방식이든 전기선을 몇 개 연결하는 방식이든 많이 갖다 쓰느냐 적게 갖다 쓰느냐겠죠. 그걸 속도를 결정하거나 파워를 결정합니다. 이 기술을 모든 전자회로기판에 삼성도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간다. 앞으로. 이 스피커도 전기량을 따라서 강중량을 따라 스피커나 확산기 소리를 틀리게 하거나 파워를 틀리게 하거나 선풍기도 지금 기어 방식에서 강중량으로 이렇게 전기를 줘서 하거나 조명 같은 것도 앞으로 이것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어요. 소켓에서 하거나 자체 전구에서 하거나 어떤
LED 전구다 그럼 40개 있다 그러면 20개만 틀는데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틀어서 40개 전체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램프 방식도 동일해요. 램프 방식, 전구 방식도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개를 키냐에 따라서 전기를 밝게 할 수도 있고 반도체 광을 발하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가 됐든 램프 방식이 됐든 발광다이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얻어 앞으로 디스플레이 방막 트랜지스터에도 이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을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을 쓰시면 산업 현장 모든 가전에서도 모든 산업 현장에서도 전기양을 따라서 동작을 해서 이렇게 파워를 결정하거나 속도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거나 이렇게 이게 10주고 이게 20주고 저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무술할 때 왼쪽 다리에 10주고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서 자세를 이렇게 틀리게 움직이는 거죠.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걸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 프로그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빨리 진행하면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는 좀 느리죠. 느리고 속도도 나중에는 막 익숙해지면 금방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묘기 부린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 로봇 같은 것도 이렇게 산업생산의 모든 로봇도 이 기술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의 자세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어느 쪽에 전기의 힘을 많이 줄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 비행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쓸 때가 많아요. 제 기술 그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프로펠러의 왼쪽에 오른쪽에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 가변 프로펠러 다 내 기술을 그대로 그냥 쓰시던데 ITN의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더니 ITN의 어떤 독일의 뭐 비행체 하시더니 그냥 또 현대기차에 그냥 갖다 쓰시더라고. 자동차 2차 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연료 전지를 5개나 10개로 분할하죠. 경평 처리하고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천국 보장 나잖아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냉난방 하자. 여름철 더울 때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 이렇게 그거를 했더니 그대로 어떤 중소기업자 어떤 현대기차에서 그때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연료전지에다 슈퍼카패시터를 달자 그랬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론인데 그 슈퍼카패시터를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쓰자는 거죠. 물에다가 금속 덩어리를 대중소 등에 넣어주거나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원래 이제 수소산소가 많이 추출이 돼서 이렇게 안 되는 기술인데 제가 이렇게 금속판을 대중소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판을 이렇게 구리알갱이나 대중소를 넣어가지고 알루미늄도 돼요. 이렇게 전기세 그 안에 이렇게 열이 열이 이렇게 전기선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과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전기분해법 분해서 열분해법분해 수소산소가 일어나는 게 열이 발생 안 하면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발생을 잘 안 해요. 이게 이제 제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의 이론이라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열이 발생 안 하면 수소산소가 잘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금속, 다른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다가 있죠.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다. 원래는 제가 이 금속은 이렇게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는데 축전 구조로 가져가잖아요. 예매식 기술에 들어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넷으로 만들어서 수십 장, 수백 장 저런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로 크게도 만들, 이렇게 길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배터리가 돼요. 그래서 모터 직전에선 했다가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각에 축적이 돼서 물을 안정적으로 파워 있게 구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고 다른 데다가 차별해 갖고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이렇게 두꺼운 놈을 넣어줬다 일부러. 저도 세탁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탁기 선에다가 파워 있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또는 같은 두께라면 하나 배치할 거를 2개, 3개, 5개, 10개를 배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에 10차선. 제가 병렬사기 얘기했죠. 병렬사기를 많은 사람이 속고 있을까라는. 그래서 잘못된 과학상식을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병렬을 아니 이렇게 이런
배터리 이게 전기 창고잖아요. 전기 창고인데 2개에서 갖다 쓰나 5개 갖다 쓰나 같은 양의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전기선의 구리선을 2개를 얇은 똑같은 놈을 해는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놓고는 자동차가 수백 대 왔다. 창고,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수백 대가 물량이 왔는데 좁은 골목길 한 대만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기냐?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병렬 사기에 속지 마세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수량이 많아도 전기 수량이 많아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 뭐 다른 데 들어가면 이렇게 3개, 4개, 5개 이렇게 많이 넓게 자동차 얘기를 넓은 차로를 만들어준다. 8차선, 10차선 이렇게 4차선 이렇게 만들어주면 금방 이것이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얇은 전기선에다가 구리선에다가 전기 많이 흐르면 이렇게 단락이 그리고 화재가 원인이 되죠. 그 정도밖에 흐르지 못해서 스피커선이나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보일러선 보세요. 얇은 선은 전기 그밖에 안 흘러요. 네네. 그러면 이런 데다가도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갖고 그걸로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겠네 생각 드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다른데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짜리다 그러면 여기는 2개짜리로 흘러주고 1개에서 흐를 수 있는 게 10이다 그러면 2개면 20이죠. 3개면 30이고 4개면 40 이런 식으로 전기양을 틀리게 보는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이번엔 세짜리 10단계, 20단계로 만들어서 그 선을 통해 불려보내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그래갖고 자동차가 소기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전기로 돌린다.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태양전지를 통해서도 이것이 태양전지판 넣고 이것을 그걸로 이제 기초전력을 만들고 이 회전축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자동차 폭발행정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전기 방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집안에다가 이런 조명이 있잖아요. 집안 어째 조명 키니까 여기다 태양전지판 넣고 여기서 이 회전축을 돌려줘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거나 이게 곤충 로봇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들어가거나 비행체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드론 같은 데도 풍력 발전기를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돼가지고 이 회전축을 돌려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멀리 항속거리를 멀리해서 가는 기술을 얘기하거나 또 뭐 약간 뭐랄까 공기주머니를 갖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기주머니를 공기주머니 가지고 항속거리를 멀리 하거나 이런 것도 패러글라이드 낙하산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쓰시면 저기십니다. 비행체 금속 구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만들어 이거를 양력을 발생시켜서 항속거리를 늘리게 하거나 배 같은 데도 이렇게 부력을 만들거나 뭐 에드블론 아니면 이렇게 부표 방식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패러글라이드도 들어가고 낙하산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데도 이렇게 낙하산 구조에도 공기 주머니만 조금 추가로 넣어줘도 또는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피터갈 방식으로 뒤로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물에서도 여러 군데서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가질 수 있거나 밑으로 물을 쌓아가지고 배를 띄우는 이런 그래서 무게를 많이 들어 올리겠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오토바이 이게 바퀴 2개잖아요. 그럼 양쪽에 딱 배치하면 오토바이 엔진 2개 넣으면은 자동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파워 있게 여러 사람 실을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면 뒤에도 더 4개 더 배치하면 8개짜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버스도 만들고 화물차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핀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다. 자동차 외관만 그럴듯하면 멋있게 만들면 자동차지 뭡니까? 네네. 간단한 방식으로 하고 여료에 좋고 면 저감 장치만 조금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어 장치하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조향은 조향 장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딱 가운데다 2개 배치해도 되겠네. 그럼 6개짜리네요. 하나 2개, 바퀴 2개, 바퀴 2개, 바퀴는 6개짜리, 8개짜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 6개짜리 3개가 엔진 들어가는 거죠. 이 뒤에다가 또 배치하면 6개가 엔진 들어.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컴퓨터 제어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차량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본 오토바이 엔진 바퀴 돌리듯이 선풍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선풍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이런 선풍기를 만들어서 바람을 이렇게 양시장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냉각 장치로 들어간다는 거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어떤 오토바이 바퀴를 돌리듯이 회전축을 돌릴 수 있을까? 약간 자동차 회전축을 돌렸듯이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석 또는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송전선이 많을수록 좋아. 이걸로 이제 발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이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인버터 발전기를 대신해서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발전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배 엔진을 만들거나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선풍기에도 되고 배에서도 되고 항공기, 드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의 헬리콥터 같은 데 그것도 하나 더 조그맣게 헬리콥터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위로 하나씩 조그만 거를 달아주면 좀 더 많은 그 파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조그만 거 달아줘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타는 게 사이즈가 틀려도 상관없다. 쓰시면 제 기술. 내가 또 홈을 파주면 좀 더 이렇게 부력이나 이렇게 추력 또는 뭐 이렇게 양력이 더 많이 생긴다. 선풍기 같은 데도 돼요. 선풍기 같은 데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금속을 좀 배치하거나 손에만 여기만 안 다치면 되잖아요. 이건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안 다치고 그래서 여기는 금속을 여기다 배치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무겁지 않게 좀 시원해진다. 또는 여기다가 이거는 저기 파레체인데요. 파레체 빵빵빵빵 뚫려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뚫려 있지는 않는데 이걸 완전히 빵꾸 뚫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부채를 만들자 그랬죠. 예,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부채는 빵꾸 안 뚫려 있어요. 이런 부채를 만드시면 제 기술. 이거는 파레체도 부채가 아니에요. 하나의 자료에 부채가 여러 개, 2개, 3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뻥크로 뽕뽕뽕뽕뽕뽕뽕 놓으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엄청 시원해지는, 부딪혀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죠. 열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선풍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 밑에다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또는 항공기 드론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좀 물체를 들어올지 뭐 이렇게 좀 부력이나 양력을 좀 일으켜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구선 같은 데서 이렇게 돌리고 위에서는 쭉 뽑아올려가지고 타타타 돌리고 다시 딱 집어넣고 막상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정체 속에 숨겨도 돼요. 숨길 때는 이거 이 방식으로 움직이는 2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기존의 제트 엔진에다가 이렇게 모듈 구조로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이렇게 드론에다 달아놓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런 뭐 연료가 서로 틀리거나 같거나 상관없어요. 이런 간단한 방식을 하나 부착해서 이것을 사용해도 막판 스퍼트 속도를 내리꼽는 거라든지 빠르게 하거나 이것을 중간에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탈부착을 해서 드론 같은 데나 일반 전투기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부착을 해요. 연료 탱크를 부착을 하고 먼저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 먼저 그거를 사용하고 버리고 간다는 거죠. 미사일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미사일에다가 하나 더 붙여놓는다는 거죠. 이런 작은 단위를.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서로 같은 연료도 되고 이게 탈부착했다 그걸 버리고 가요. 그럼 무게는 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버리고 장터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먼저 사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용하면 이게 항속거리가 꽤 늘어난다. 그래서 연료가 뭐가 됐든 미사일에도 쓸 수 있고 비행체, 드론에도 쓸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가 피격당했을 때 비상연료통 개념을 쓸 수 있는데, 비상연료통 개념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이렇게 비행체가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연료를 갖다 써서 엔진에 이게 연소실에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생존 장치로서 중요할 것 같아요. 비싼 건데 비행체에 들어오고 다 됩니다. 배나 로봇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 뭐 전기차에 이렇게 창문 안 열려 죽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주 연기를 차단시키고 보조 기판, 비상 기판이겠죠. 목숨을 건지시. 그다음에 보조 이렇게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창문을 여닫거나 수동으로 이렇게 끌어 가지고 여닫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제 보조 기판, 비상 기판, 비상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보일러 기판이라든지 컴퓨터의 마더보드, 뭐 그래픽 보드 또는 어디든지 해서 거기다가 절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세조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건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 모든 전지 파워뱅크조차도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구조를 갖추면 겨울에 방전도 잘 안 돼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이게 항공기 엔진을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2개, 3개 돌려가지고 이게 오토바이 엔진 해가지고 그것도 항공기 만들 수 있다. 그런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오토바이 엔진을 미니화 시키면 되죠. 네. 오토바이 엔진의 장점은 그렇죠. 항속거리가 길게 늘어난다는 거죠. 네. 이걸로도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걸로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기존에 배 같은 데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항공기 엔진에다가 여기 오토바이 엔진을 미니로 만들어서 추가로 달아놓고 버려도 돼. 버리고 가도 돼. 그런 개념도 있다. 배 같은 데는 이렇게 고속 모터포트 엔진이다 그러면 거기 고속포트 엔진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공기부양 정도 위에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것도 위에서 이렇게 타타타 돌려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고속보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밑에 물 이렇게 고속보트 엔진으로 회전 프로펠러 돌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이나 뭐 오토바이 엔진 아니더라도 위에서도 돌려가지고 아래에서 돌리고 위에서 돌리고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속보트를 이제 모터보트를 이걸로 만들면 훨씬 더 속도 군사용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뭐 오토바이 엔진 세 개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해가지고 밑에 물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 단가가 싸니까 그걸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의 회전축에 또 모터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리면 더 고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